강원 남부 내륙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횡성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고 원주에서는 주택 지하가 침수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플라이강원이 제출한 기업회생 계획안을 인가하고 인수자로 위닉스를 확정했습니다.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재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인데 성과는 없어 시의회에서는 제대로 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선의 한 농산물 가공 공장이 생산량이 많은 때 농가로부터 옥수수를 사들여 급속 냉동하는 방식으로 제철 맛은 지키면서 농가 소득까지 지켜 농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4일 새벽부터 횡성과 원주 등 강원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나무가 쓰러지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29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횡성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통제됐고 원주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이 물에 잠겼으며 빌라 지하에 물이 들이차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계단으로 폭포수처럼 물이 흘러내립니다. 양수기를 이용해 연신 물을 퍼내지만 주택 지하에 들이친 물은 좀처럼 빠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4일 새벽 횡성과 원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원주의 한 빌라 지하 세대에 물이 들이쳐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차오른 물로 인해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소방관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계곡물처럼 흘러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저 밑에 집이 지금 문을 못 열어놓는 거에 쓰레기가 막 다 나왔다가 생활 때문에. 옆집은 어떻게 저녁쯤에 나오신 거예요? 문 부시고 나왔어요. 문 부시고? 문 다 휘어졌거든요.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물이 찬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그나마 물은 어느 정도 빠졌지만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세간살이는 엉망이 됐습니다. 아침 7시부터 이곳 지하세대에는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이 차오르면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이곳에 사는 주민은 창문으로 부랴부랴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이곳 인근 주택 지하는 대부분 물에 잠겼습니다. 밀려든 토사를 치우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횡성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4일 새벽 5시쯤 횡성군 청일면 갑천리의 한 도로에 엄청난 양의 토사가 흘러내려 청일에서 둔내 방향 도로 양방향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어느 정도 토사를 치워 한계 차로를 이용해 차량이 소통됐습니다. 이곳의 산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유출이 되니 이게 위험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행정에서든 어디서든 원인자 제공을 한 사람과 함께 이거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매년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오전 9시까지 횡성에 128.5mm의 마른 비가 내렸으며 원주 90mm, 홍천 77mm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4일 밤부터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성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시가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이 있죠.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들어간 돈은 수십억 원인데 원도심의 유동인구와 상점 매출은 되레 크게 줄었습니다. 성과 없이 예산만 쏟아부은 셈이 되자 시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의 유일한 지하상가.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이 한산합니다. 아예 문을 닫은 가게들도 많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북새통을 이뤘던 지하상가는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 됐습니다. 춘천시는 2021년부터 5년간 120억 원을 투입해 이같이 침체된 원도심 상권을 살리는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지하상가, 춘천중앙시장, 육림고개상점가 등 상권 8곳입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벌써 4년 차.
그동안 춘천시는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만들고 상권마다 조형물과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만 73억 원에 달하는데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춘천시가 지난 사업 성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오히려 원도심 유동인구는 사업 시행 전보다 32% 줄었고 상점 매출액은 3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춘천시는 시민들의 이용률이 적거나 상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사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배송창고 조성 사업은 자체 온라인면 이용률 저조에 따라 배송창고를 조성하지 않은 관계로 4-5차년도 배송창고 운영비를 온라인 상점 배송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부실한 성과에 대한 의회의 비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에 스토리도 없고 내용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조형물 설치해준다고 뭐 장미거리가 되고 영화의 거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긴 했는데 그냥 구조물 설치하는데 돈만 들어간 상황인 거예요. 명동만의 경쟁력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빛 설치, 이런 거리 설치를 했다고 해서 이 상권이 활성화된다라고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춘천시는 방문객들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인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관만 불빛만 했다고 손님이 오는 건 아니다 해서 명동 상점가랑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 사업단하고 얘기하는 게 명동에는 먹거리 적어도 야시장 기능은 해야 되는 먹거리 장터는 있어야 된다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서 원도심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 시작된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아직 47억 원 넘게 투입될 예정인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기업 회생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3일 플라이강원이 제출한 기업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고 인수자로 생활가전기업 위닉스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닉스는 이를 위해 신주 발행으로 200억 원, 운영 대여 자금으로 100억 원을 조달해 채권 등 72억 원을 우선 변제하고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양양군이 지난해 5월 플라이강원에 제공한 운항 장려금 및 손실보전금 20억 원에 대해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유지 등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다 자본 잠식에 빠진 뒤 지난해 5월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원주 출신의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환노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후보자는 서울 영동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2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 장관의 취임식은 이르면 26일, 늦어도 2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즘 제철을 맞은 옥수수 출하가 한창인데요. 농가에선 옥수수 수확과 함께 들깨 등 다른 작목으로 이모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옥수수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선의 한 농산물 가공 공장이 생산량이 많은 시기 농가로부터 옥수수를 사들여 급속 냉동하는 방식으로 농가 소득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선군 북평면의 한 찰옥수수밭. 남자 어른 키보다도 높이 자란 옥수수가 빽빽한 숲을 이뤘습니다. 농부는 탐스럽게 연근 옥수수를 따느라 한여름 구슬땀을 흘립니다. 제철인 옥수수 생산이 전국에서 한창이지만 이곳에서 자란 옥수수는 사전에 전량 계약 재배를 마친 덕분에 판로 걱정을 덜었습니다. 쪄가지고 도로변에서도 팔아본 적이 있고 또 뭐 시장에 가서 사라고 뭐 이렇게 막 해본 적도 있고 했는데 지금 뭐 농사 짓는 거는 농사만 열심히 지면 그 뭐 파는 애로 상관없습니다. 계약해가지고 전량 다 가져가기 때문에 뭐 농사 잘만 지면은. 갓 따온 옥수수는 곧바로 인근의 찰옥수수 가공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크기와 익은 정도 등 출하 기준 심사를 통과하면 즉시 껍질을 벗겨 영하 40도 냉동고로 직행합니다.
급속으로 냉동한 옥수수는 다시 5개씩 포장해 쪄먹을 수 있는 통옥수수나 두세 등분으로 자른 커팅바, 순수 옥수수알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됩니다. 이모작 등을 이유로 출하시기 조절이 어려운 농가의 여건을 감안해 수확량이 많은 시기 옥수수를 사들여 1년 내내 납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 농산물은 이제 수확 이후에 그 온도 변화와 시간에 따라서 급격히 이제 품질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급속 동결 설비를 이제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설비를 운영함으로써 한 12시간 이내에 기존의 그 20, 30도가 넘는 품온을 영하 18도 이하로 떨궈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찰옥수수 외에도 인기 간식인 초당 옥수수와 안토시안을 함유한 자색 옥수수 등 기능성 품종 보급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곤드레 등 산나물과 잡곡 소비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 농가 소득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백 찰옥수수는 우리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어느 지역에도 생산되기 때문에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그 품목도 다양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달라지는 현대인들의 식습관에 맞춰 밀키트나 즉석식품을 만들어 지역 농산물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농가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강원권역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를 치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강원도는 이번 선정으로 도내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기관이 없어 인천까지 원거리 치료를 가야 했던 불편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24일 화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명선 행정부지사와 최문순 화천군수, 주영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이번 간담회는 인천과 충남, 경북에 이은 네 번째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이사부 독도기념관 개관을 기념해 오는 27일 오후 8시부터 9일간 이사부 독도기념관 광장에서 실감미디어 특별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은 독도 시간을 넘어서를 주제로 이사부 장군과 관련된 삼척시 설화를 현대 배경으로 재해석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수중 무대에서 펼쳐지는 배우들의 열연과 프로젝트 조명 효과가 더해져 관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공연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원주시는 시민과의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개통하고 사업소와 읍면동 등 40개 부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민원인이 시에서 보낸 문자를 수신 후 구비 서류 등을 휴대전화를 통해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서비스 대상은 화물 인허가와 밤샘 주차 단속, 원주 사랑 상품권 신청과 변경, 농정 민원 등입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당초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선부터 10m였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30m로 확대 시행되는데요. 원주시는 금연구역 확대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학교 주변 음식점과 거리를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물 등록 변경 신고를 접수합니다. 춘천시는 교통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기존 홈페이지와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했던 변경 신고를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했는데요. 동물 소유자는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등엔 변경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